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라는 책입니다. 이서윤재움 이다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행운과 재운을 키워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불을 부르는 운의 법칙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이에 맞춰 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운과 재운을 키우는 기술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릇은 자기가 채워야 합니다. 분명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자신의 그릇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남의 행운을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과 체면을 의식하는 순간 내 마음 속에는 이미 불안의 싹이 자라게 됩니다. 그 불안의 싹이 자라면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때 불운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즉, 자신의 좋은 운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격입니다. 행운은 자신에게 집중할 때 저절로 굴러들어 오는 법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받은 우주의 여러 기운으로 재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어느 정도 형성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그의 기질과 의지에 따라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바뀌기도 하는 게 운명의 특성이긴 합니다. 또한 애초에 타고난 그릇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우리가 일생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의 그릇이니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이룬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큰 부자가 되려면 스스로 하늘을 움직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큰 그릇을 타고났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는 거지가 깡통만 크다고 해서 밥을 가득 채울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리고 큰 그릇을 타고났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바닥을 드러낸 자기 그릇을 보면서 신세 한탄을 하거나 남을 원망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인생에 행운은 없다는 것인데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를 예감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실패할 이유를 찾기에 바쁩니다. 실패를 예감하고 시작한 일이 성공을 거둘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이유를 찾느라 바쁘지 실패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애초부터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실패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작은 성공이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많은 돈을 벌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어. 나는 꼭 큰 부자가 될 거야. 이제부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의 에너지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떤 행운을 우리에게로 끌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되듯이 생각도 씨가 되는 법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된 감정이 그 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7가지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운명을 만드는 내 마음속의 7가지 나를 잘 확인하시어 좋은 운을 항상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카리스마 있고 외향적인 나입니다. 카리스마 있고 매사에 외향적인 사람은 돈이나 재산을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거나 자신을 대표하는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한 면을 많은 재산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해서 항상 소유욕에 불타고 재물의 활용 능력이 뛰어나며 자신의 잠재력을 자본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노란색이 더 많은 재운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는 직관력이 뛰어난 나인데요.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은 부동산 운이 좋습니다. 아울러 돈에 대한 감정 기복도 아주 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밀물처럼 마구 밀려들기도 하고 썰물처럼 대책 없이 쑥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널뛰기 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강한 사람은 잦은 감정의 변화와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필히 저축을 해두어야 합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분배와 활용을 통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은색이나 스트라이프 무늬가 재운을 상승시킵니다. 세 번째는 호기심이 많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나인데요. 매사에 호기심이 강한 사교적인 사람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직업이나 재능을 통해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재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도 돈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남보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남에게 신뢰를 주는 편이라 돈이 안정적으로 쌓입니다. 어떤 색이라도 재운이 좋은 편이니 자신이 끌리는 색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즐기고 사랑하는 나이인데요. 예술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인생을 즐기면서도 돈이나 재산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재화에만 관심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가 높은 소장품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만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재물을 더욱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스텔 톤의 색깔이 이런 사람의 재운을 불러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정열적이며 용기가 많은 나입니다. 행동이 앞서고 정열적이며 용기가 많은 사람의 경우는 돈이 꾸준히 들어오지만 또 곧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의 여유가 있는 동안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돈 자체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즉, 행동을 앞세우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 좀 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아껴서 저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충동 구매에 가까운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꼭 저축을 해두어야만 합니다. 돈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마구 써버리면 나중에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빨강색이 재물과 행운을 부릅니다. 여섯 번째는 비전을 가지는 나인데요. 매사에 낙천적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재산 현황에 대해 느긋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인생 자체에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큰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디에선가 돈이 꼭 들어옵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돈은 써도 또 들어온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무능해서 자신의 행운을 통째로 날려버리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남색이나 푸른색이 재운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7번째는 인내심이 강한 나인데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돈이 얼마가 있든 액수에 상관없이 늘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인 타입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예민해서 만에 하나 자신이 재산을 모두 잃고 가난해지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돈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들은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가려 인생의 다른 즐거움들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합니다. 2. 무엇보다도 안전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안전 제일주의 유형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보통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공무원과 같은 안정된 직장에 끌립니다. 3. 지나치게 의기소침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유형인데요. 정말 이 3번째 방법은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돈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검정색이 재운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행운과 재운을 키우는 7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쓸 때마다 두려움이나 아까워하는 생각보다는 그 돈을 번 자기 자신과 도와준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타고난 재운이 고개를 쳐들 것입니다. 2번째는 나의 부자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상상 속의 내 모습이 낯설다면 아직 부자가 될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하고 또 풍요롭게 살 자격이 충분하다는 암시가 현실처럼 느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이나 상상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꿈은 이미 손안에 쥐고 있는 것처럼 실체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3번째는 나의 꿈을 집요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싹을 틔우기도 하고 또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꿈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한 분명히 어느 날 기적처럼 모습을 드러냅니다. 4번째는 얼굴이 찢어질 정도로 웃어야 합니다. 웃음은 행운을 부르는 마법이기 때문에요. 웃는 얼굴은 자신이 타고난 재운을 더욱 좋게 할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운도 좋게 만듭니다.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거울 앞에 서서 밝은 얼굴로 마음껏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자신이 웃는 얼굴을 보고 운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새로운 기회를 내밀 것입니다. 잔잔한 미소로는
행운을 부르는 힘이 약합니다. 크게 웃으면 큰 행운이 찾아오고 작게 웃으면 작은 행운이 깃듭니다. 신상이 관상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정말 행운은 진실로 또 끈질기게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마음속에서 진실로 원해야 강력한 울림이 만들어지고 그 울림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마침내 운명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나를 믿어야 합니다. 나를 바로 보고 자신을 믿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큰 믿음이 생깁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하고 남을 믿어야 하고 운의 과학적인 법칙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비즈니스상의 거래, 사회의 도덕이나 법 등 모두가 믿음의 힘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믿음과 직결됩니다. 언제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행운과 재운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간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데 든든한 힘이 됩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라는 말을 반복하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열정이 나를 부자로 만듭니다. 자신의 삶과 꿈을 향한 열정이야말로 행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열정이라는 에너지가 우주의 모든 에너지와 소통하면서 행운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가진 우리는 매일 설레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복한 마음이 행운을 부르고 우리의 가슴은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힘은 열정에 있습니다. 행운과 불운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행운과 불운이 생기는 이유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운은 늘 제 시간에 맞추어 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이를 즐길 때는 좋은 운이 지속되고 불안에 휩싸이거나 질투와 나태함에 무릎을 꿇게 되면 자연히 불운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고 그 감정의 파동에 맞는 운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운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파수만 맞춘다고 해서 곧바로 그 주파수에 맞는 운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타이밍 때문입니다. 즉, 지금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행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조바심을 내면서 행운을 불러들이는 주파수를 마구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행운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타이밍이라는 것은 운이 작용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내 안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주 강하게 발달한 시기가 있다면 이른바 대운이 들어온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이나 노력이 필요할 때 열정적인 모습이 강하게 발달하면 기대 이상의 행운을 잡게 되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횡재를 얻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운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한번 올라간 다음 멈추고 다시 조금씩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즉 증권시장의 전형적인 상승 장세처럼 숨고르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운은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즐긴다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행운은 언제나 제 시간에 맞추어 오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그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부자가 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재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열심히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길을 걷는 것은 아무런 목표나 생각 없이 삶을 이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기회는 버스처럼 지나갑니다. 그걸 잡으려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봐도 나는 운이 좋은 편이야. 내게는 이상하게 좋은 일만 생기거든. 앞으로도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거야.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겐 행운과 재운이 늘 붙어 다닙니다. 자신이 타고난 재운의 그릇에 불을 가득 채우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부자들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읽기에 부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믿습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설사 결과가 어긋났다 해도 자신에 대한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자신을 믿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찰력은 세상의 본질과 현상을 읽어내는 마음의 눈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좋은 운이 오려면 먼저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 안의 재운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세상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늘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읽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회사를 경영해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개인의 능력에 의지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운의 특징이 다르고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는 마음의 그릇에 담긴 물이기 때문에 마음의 그릇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을 힘들게 가야 할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타기도 하고 고물차를 타기도 합니다. 이처럼 굴곡진 세상살이를 하더라도 평상심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잔잔한 호수의 표면 같은 항심을 유지해야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과 재운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갈팡질팡 흔들리면 재물이 온전히 담겨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만이 부를 얻고 또 오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마음이 편해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행운과 재운을 담을 그릇이 커지고 또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담을 그릇이 커지는 게 세상의 이치이고 보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마찬가지로 행운과 재운도 한 사람에게만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했다가 갑자기 몰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운을 관리하는데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운이라는 느낌이 강할 때는 특히 생각과 행동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좋은 운을 잘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불안, 마음의 그릇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에는 물이 새고 그릇이 흔들리면 그 안의 물도 요동칩니다. 불을 담는 마음의 그릇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행운의 법칙을 알고 나면 성공과 부는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